수진아, 내 뒤로 물러서라. 민덕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낮고 차갑고 그 안에는 40년 전 전장에서 들었던 그런 위험한 기운이 서려 있었다. 검은 가죽 자켓을 입은 남자가 헤어 가위를 번뜩이며 소리쳤다. 이 할아버지가 뭔데 나서는 거야? 덕수는 한 발짝 앞으로 나섰다. 7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어깨는 곧게 펴져 있었다. 마지막 경고다. 그 가위를 내려놓고 나가거라. 남자가 가위를 들고 덕수를 향해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 순간 40년간 잠들어 있던 특전사의 본능이 깨어났다. 늦가을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골목 깊숙한 곳에 자리한 수진에어 미용실에는 따뜻한 햇살이 가득했다. 형광등과 어우러진 자연광이 벽면의 대형 거울들을 통해 부드럽게 반사되며 20평 남짓한 실내 공간을 포근하게 감싸고 있었다. 미용실 특유의 샴푸와 헤어, 제품 향이 은은하게 퍼져 있었고 드라이어가 따뜻한 바람을 내뿜으며 리드미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미용실 문에 달린 작은 종이 경쾌하게 울리며 고객의 방문을 알렸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김사모가 들어서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수진 씨, 안녕하세요. 김사모님, 어서 오세요. 오늘은 어떻게 해드릴까요? 이수진의 목소리는 밝고 친근했다. 32세의 그녀는 이 동네에서 미용사로 일한 지 벌써 5년이 되었다. 단정한 외모에 늘 웃음을 잃지 않는 그녀는 동네 아주머니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다. 파마 좀 해주세요. 다음 주에 친구 결혼식이 있어서요. 네, 알겠어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수진이 김사모를 세면대로 안내하며 숙련된 손놀림으로 머리를 감기기 시작했다. 따뜻한 물이 흘러내리는 소리와 함께 샴푸 거품이 부드럽게 일어났다. 요즘 어떠세요? 남편분은 여전히 출장 많이 다니시나요? 네, 이번에도 한 달 넘게 나가 계세요. 해외 프로젝트라서 자주 연락도 못하고. 수진의 목소리에 약간의 아쉬움이 묻어났다. 결혼 7년 차 7살 딸 하늘이와 함께 살면서 남편 준호의 잦은 출장은 여전히 외로움을 안겨주었다. 그래도 시아버님이 계셔서 든든하시겠어요. 네, 정말 그래요. 아버님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지. 그때 미용실 문이 다시 열리며 종소리가 울렸다. 민덕수가 들어왔다. 70세, 키 175cm, 곧은 어깨와 단단한 체격이 여전히 군인 출신임을 보여주었다. 그의 손에는 손녀를 위한 붕어빵 봉지와 아침 신문이 들려 있었다. 아버님,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하늘이가 방과 후 수업 일찍 끝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미리 나왔지. 덕수의 목소리는 거칠지만 따뜻했다. 전라도 사투리가 살짝 섞여 있어서 더욱 정겨웠다. 그는 미용실 한편에 놓인 오래된 가죽 소파에 자리를 잡으며 작은 소음을 냈다. 소파 가죽이 눌리는 소리가 익숙하게 들렸다. 어머, 수진 씨 시아버님이세요? 정말 인상이 좋으시네요. 김사모가 거울을 통해 덕수를 바라보며 말했다. 네, 항상 저희를 챙겨주세요. 손녀까지 학교에서 데려다 주시고 정말 든든한 시아버님이세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고마움이 담겨 있었다. 결혼 초기만 해도 무뚝뚝하기만 했던 시아버지와의 관계는 하늘이가 태어나면서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특히 2년 전 남편 준호가 해외 프로젝트로 인해 출장이 잦아지면서부터는 덕수가 수진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시아버님이 어디 있어요. 복 받으실 거예요. 덕수는 겸연쩍게 웃으며 신문을 펼쳤다.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손녀를 데리러 가는 길에 미용실에 들르는 것이 일상이 된 지 벌써 반년이 지났다.
오늘도 신문 가져오셨어요? 그럼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게 하루가 다르니까 젊은 것들이 무슨 일을 벌이는지 알아야지. 덕수는 신문을 읽으면서도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40년간 특전사로 복무하며 몸에 밴 습관이었다. 주변의 모든 소리를 체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 있었다. 미용실 안의 분위기는 한적하면서도 활기가 있었다. 벽면에는 다양한 헤어스타일 사진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미용 도구들이 반짝반짝 윤이 나도록 잘 관리되어 있었다. 수진의 섬세한 성격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공간이었다. 드라이어가 멈추며 미용실에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때 덕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런데 말이야, 수진아. 네. 요즘 이상한 놈이 자꾸 미용실 앞에서 어슬렁거리던데. 수진의 손이 잠깐 멈췄다. 헤어 브러쉬를 든 손에 미세한 긴장이 감돌았다. 어떤 사람이요? 김사모가 궁금해하며 몸을 돌렸다. 검은 가죽 자켓 입고 머리 좀 길고 그런 놈 말이야.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아, 그 사람 말씀이세요? 저도 봤어요. 몇 번이나 봤나? 덕수의 목소리가 진지해졌다. 일주일 정도 됐어요. 처음에는 머리 자르러 오시나 했는데 들어오지는 않고 계속 밖에서만. 어제는 미용실 문 앞에서 30분 넘게 서 있었어요. 30분씩이나? 김사모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왜 신경이 쓰이는데? 덕수가 신문을 접는 소리가 미용실에 울렸다. 그의 표정이 더욱 진지해졌다. 그냥 좀 이상해요. 들어올 것 같으면서도 안 들어오고 계속 앞만 들여다보고 그런 시선이 좀 부담스러워요. 수진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사실 그녀도 그 남자의 행동이 점점 더 신경 쓰였다. 특히 최근에는 그의 시선이 더욱 집요해진 것 같았다. 요즘 세상이 무서워요. 여자 혼자 일하는 곳은 특히 조심해야 해. 뉴스에 나오는 것들 보면 정말. 김사모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다. 맞아요. 스토킹이니 뭐니 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덕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군인 출신 직감이 무언가 이상하다고 속삭이고 있었다. 혹시 모르니까 조심해라, 수진아.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연락하고. 알겠나? 네, 알겠어요. 아마 별일 아닐 거예요. 하지만 수진의 대답에는 확신이 없었다. 수진이 김사모의 머리를 마무리 손질하는 소리가 조용히 들렸다. 빗질하는 소리, 헤어 제품을 뿌리는 소리들이 평온한 일상의 리듬을 만들어냈다. 스프레이가 부드럽게 뿜어져 나오며 헤어스타일을 고정시켰다. 자, 다 됐어요. 어떠세요? 아이고, 예뻐졌네요. 고마워요. 얼마예요? 3만 원이요. 김사모가 지갑에서 돈을 꺼내는 소리가 들렸다. 지폐가 바스락거리며 계산이 이루어졌다. 여기 있어요. 수고하셨어요.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고맙습니다. 결혼식 잘 다녀오세요. 김사모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나간 후 미용실 문이 닫히며 작은 종소리가 마지막으로 울렸다. 조용해진 미용실에서는 벽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수진아. 네. 덕수가 소파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혹시 그놈이 또 나타나면 바로 연락해라. 알겠나? 이상한 일은 미리 막는 게 최고야. 덕수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함께 단호함이 섞여 있었다. 40년간의 경험이 그에게 말해주고 있었다. 이런 종류의 행동은 단순히 지나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네, 걱정 마세요. 정말 별일 아닐 거예요. 수지는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그 남자가 점점 더 부담스러워지고 있었다. 특히 어제 그가 미용실 앞에서 오랫동안 서 있을 때의 시선이 자꾸 떠올랐다.
그래도 조심해야 해. 요즘 젊은 것들 중에는 정신이 이상한 놈들이 많아. 덕수는 다시 소파에 앉으며 신문을 펼쳤다. 하지만 실제로는 신문보다는 수진의 안전이 더 신경 쓰였다. 벽시계의 초침이 규칙적으로 움직이며 시간이 흘러갔다. 오후 3시 30분. 평소보다 손님이 적은 조용한 오후였다. 미용실 밖에서는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고 멀리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전해져 왔다. 수지는 사용한 도구들을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다. 그 남자가 처음 나타난 것은 정확히 일주일 전이었다. 처음에는 새로운 고객이 될까 기대했지만 계속 들어오지 않고 겉돌기만 해서 점점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다. 아버님, 하늘이 데리러 가실 시간 아니에요? 아직 10분 정도 있어도 돼. 학교가 가깝잖아. 덕수는 여전히 신문을 읽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미용실 입구를 주시하고 있었다. 그의 예리한 관찰력과 위험 감지 능력은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했다. 그때였다. 미용실 문이 천천히 열리며 작은 종이 울렸다. 하지만 이번 종소리는 왠지 불길하게 들렸다. 어서 오세요. 수진이 습관적으로 인사를 하며 돌아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검은 가죽 자켓을 입은 바로 그 남자가 서 있었다. 드디어 들어온 것이다. 남자는 30대 초반으로 보였고 머리는 어깨까지 내려올 정도로 길었다. 며칠간 씻지 않은 듯한 기름기가 흐르고 있었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있었다. 그의 입 주변에는 이상한 미소가 어른거리고 있었다. 덕수는 신문을 들고 있었지만 모든 신경을 그 남자에게 집중하고 있었다. 위험을 감지하는 그의 본능이 강하게 작동하기 시작했다. 남자의 걸음걸이, 시선 처리, 호흡 패턴까지 모든 것이 그의 레이더에 잡히고 있었다. 평온했던 미용실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바뀌었다. 드디어 일주일간 미용실 주변을 맴돌던 그 남자가 움직임을 시작한 것이다. 안녕하세요. 남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떨림은 긴장 때문이 아니라 억제된 흥분 때문인 것 같았다. 그의 눈동자는 계속해서 수진의 몸을 훑어보고 있었고 입술을 계속 핥고 있었다. 미용실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다. 머리 자르러 왔어요. 남자가 말했지만 그는 수진이 안내하는 의자에 앉지 않았다. 대신 미용실 안을 천천히 둘러보며 수진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다. 그의 발걸음 소리는 불규칙했고 리듬이 없었다. 술에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걸었다. 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6번째 감각이 위험을 경고하고 있었다. 이 남자는 분명 정상적인 고객이 아니었다.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서 무언가 비정상적인 기운이 느껴졌다. 네. 어떻게 해드릴까요? 수진이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했지만 목소리에는 어쩔 수 없이 긴장이 배어 있었다. 그녀는 남자를 의자로 안내하려 했지만 남자는 계속 그녀 주변을 돌기만 했다. 덕수는 신문을 들고 있는 척하면서도 남자의 모든 움직임을 관찰하고 있었다. 40년간의 경험이 그에게 말해주고 있었다. 이 상황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남자의 행동 패턴, 시선 처리, 심지어 채찍까지도 모든 것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당신, 정말 예쁘네요. 남자가 갑자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섬뜩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동시에 그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수진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것은 분명 정상적인 고객의 말이 아니었다. 그녀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매일 보고 있었어요. 매일. 남자의 목소리가 점점 흥분되어 갔다.
그의 눈에는 이상한 광기가 서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다가 봤는데 너무 예뻐서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남자가 계속 말을 이어갔다. 그의 시선은 수진의 몸을 위아래로 훑고 있었다. 아침에 미용실 문 여는 시간도 알고, 점심때 나가서 뭘 사 먹는지도 알고, 몇 시에 불 끄고 집에 가는지도 다 알아요.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 남자는 정말로 자신을 스토킹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도 아주 자세히. 덕수는 여전히 신문을 들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주변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었다. 남자의 위치, 수진과의 거리, 미용실 내부 구조, 가능한 무기들, 탈출 경로까지 모든 것이 그의 머릿속에서 빠르게 정리되고 있었다. 특전사 시절 몸에 밴 전술적 사고가 자동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죄송하지만 지금은 영업시간이 거의 끝나서. 수진이 한 발짝 더 뒤로 물러서며 말했다. 그녀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덕수가 앉아있는 소파 쪽으로 향했다. 시아버지의 존재가 그 어느 때보다 든든하게 느껴졌다. 영업시간? 남자가 으스스한 웃음을 터뜨렸다. 나는 당신을 보러 온 거예요. 머리를 자르러 온 게 아니라. 그때 남자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헤어 가위였다. 하지만 그것은 이 미용실의 것이 아니었다. 아마도 다른 곳에서 가져온 것 같았다. 가위날에는 이상한 얼룩이 묻어 있었고 햇빛에 반사되어 위험하게 번뜩였다. 이걸로 당신 머리를 자르고 싶어요. 아니면. 남자가 가위를 흔들며 위협적인 미소를 지었다. 제발 나가주세요. 저는 결혼했고 아이도 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천천히 뒤로 물러서며 출구를 찾고 있었지만 남자가 입구와 그녀 사이를 막고 서 있었다. 결혼했다고? 그 남편은 맨날 출장만 다니잖아요. 남자의 말에 수진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한 달 넘게 집에 안 들어오고 당신 혼자 딸하고 살고 있잖아요. 민하늘이라고 하죠? 7살? 수진이 완전히 공포에 질렸다. 이 남자는 자신의 가족 사정까지 완전히 파악하고 있었다. 어떻게 그걸? 나는 다 알고 있어요. 당신이 얼마나 외로운지도, 밤마다 혼자 있는 것도, 불 켜진 시간, 끄는 시간까지도. 남자의 말이 계속될수록 수진의 공포는 더욱 커져갔다. 그는 단순한 스토커가 아니라 자신의 일상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는 위험한 인물이었다. 매일 밤 2층 창문으로 보이는 당신 그림자. 정말 아름다워요. 남자가 가위를 흔들며 한 발짝 다가섰다. 덕수의 표정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70세 노인의 온화한 모습이 사라지고 젊은 시절 특전사의 냉정하고 위험한 기운이 되살아났다. 그의 손이 신문을 꽉 쥐고 있었다. 이 사람이 제 시아버님이에요. 제발 그냥 가주세요. 수진이 간절하게 말했다. 하지만 남자는 오히려 더욱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다. 시아버님? 남자의 눈에 더욱 위험한 광기가 돌았다. 그럼 더 재미있겠네요. 가족이 보는 앞에서 당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 순간 덕수가 신문을 천천히 접었다. 종이가 접히는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미용실에 울렸지만 그 소리는 왠지 위협적으로 들렸다. 할아버지는 상관없으니까 나가세요. 이건 우리들만의 일이에요. 남자가 가위를 더욱 위협적으로 들어 올렸다. 하지만 그는 덕수의 진짜 정체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 덕수가 천천히 일어났다. 그의 움직임은 여전히 느긋해 보였지만 내부적으로는 완전히 전투 모드로 전환되어 있었다. 오래된 가죽 소파에서 일어나는 소리가 무겁게 울렸다. 젊은 친구. 덕수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얼음같이 차가운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그는 남자와 수진 사이의 각도를 계산하며 조심스럽게 위치를 이동하고 있었다. 여기서 뭐 하는 건가? 할아버지는 상관없으니까 나가세요. 남자가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점점 더 격한 감정이 실리고 있었다. 상관없다고? 덕수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낮아졌다. 저건 내 며느린데? 며느리? 남자가 비웃는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 그럼 더 좋네요. 늙은 할아버지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가만히 앉아서 구경이나 해요. 남자가 가위를 높이 치켜들었다. 금속날이 형광등 불빛에 반사되어 위험하게 번뜩였다. 젊은 친구. 덕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너는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 뭐? 우리 며느리한테 손댈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였어. 덕수가 한 발짝 더 다가섰다. 그의 발걸음은 묵직하고 위협적이었다. 마지막이다. 그 가위 내려놓고 나가거라. 웃기네. 할아버지가 뭘 할 수 있는데? 남자가 비웃었다. 하지만 덕수는 미소를 지었다. 차갑고 위험한 미소였다. 한번 해보자. 덕수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다. 40년간 잠들어 있던 특전사의 본능이 완전히 깨어났다. 그의 눈에서 차가운 살기가 번뜩였다. 남자는 덕수의 변화를 감지했지만 그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신호인지는 전혀 알지 못했다. 그는 여전히 덕수를 그냥 평범한 늙은 남자로만 생각하고 있었다. 수진아. 덕수의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내 뒤로 물러서라. 이것은 70세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아니라 40년 전 전장에서 부하들에게 명령하던 지휘관의 목소리였다. 수지는 그 목소리에 담긴 절대적인 권위와 확신을 느꼈다. 아버님, 위험해요. 수진이 절규하듯 소리쳤다. 위험한 건 저놈이야. 덕수가 말하는 동시에 몸을 낮췄다. 그의 무게중심이 앞발로 이동했고 두 손은 자연스럽게 CQC 준비 자세를 취했다. 40년 전 특전사 시절 몸에 밴 근육의 기억이 순식간에 되살아났다. 남자는 덕수의 변화된 기운을 감지했지만 그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신호인지는 알지 못했다. 미용실 안의 시계 초침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고 거리에서 들려오는 차량 소음마저도 멀게만 느껴졌다. 늙은이가 설치지 마. 남자가 가위를 들고 덕수를 향해 위협적으로 움직였다. 하지만 덕수의 눈에는 이미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으로 보이고 있었다. 남자의 근육 긴장도, 발의 위치, 가위를 쥔 손목의 각도까지 모든 것이 계산되고 있었다. 미용실 밖에서는 여전히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고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 어디선가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멀리서 울리는 자동차 경적 소리. 하지만 미용실 안은 생과 사가 갈리는 전장이 되어가고 있었다. 전투가 시작되려는 순간이었다. 죽어버려. 남자가 소리치며 가위를 들고 덕수를 향해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 순간 덕수는 이미 반응하고 있었다. 40년간 몸에 밴 CQC 기술이 자동으로 발동되었다. 덕수는 남자의 공격 궤도를 정확히 예측하고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몸을 비켰다. 남자의 오른손이 공허하게 공간을 가르는 순간 덕수의 왼손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남자의 손목을 정확히 잡아 비틀면서 동시에 오른 무릎으로 그의 복부를 날카롭게 가격했다. 우와!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몸을 구부렸다. 뼈와 근육이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미용실에 울렸다. 가위가 그의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떨어지며 날카로운 금속음을 냈다. 아버님! 수진이 놀란 목소리로 외쳤다.
그녀는 방금 전까지도 70세 시아버지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온화하고 조용했던 시아버지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었다. 하지만 덕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40년간의 경험이 그에게 말해주고 있었다. 적을 제압할 때는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남자의 균형이 무너진 틈을 타서 덕수는 그의 어깨를 잡고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몸무게를 이용한 완벽한 투기 기술이었다. 미용실 바닥이 크게 울렸다. 벽에 걸린 거울들이 미세하게 떨렸고 선반 위의 헤어 제품들이 흔들렸다. 남자는 바닥에 쓰러진 채로 신음하고 있었다. 하지만 남자는 아직 완전히 제압되지 않았다. 바닥에 쓰러진 상태에서도 덕수의 다리를 잡으려 몸부림쳤다. 그러나 덕수는 그의 의도를 미리 파악하고 있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덕수가 남자의 팔을 뒤로 비틀어 완전히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시켰다. 이것은 특전사들이 포로를 제압할 때 사용하는 표준 기술이었다. 남자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빠져나올 수 없는 완벽한 고정이었다. 아, 아파요. 놔주세요. 남자가 신음했다. 처음의 광기는 완전히 사라지고 공포만이 남아 있었다.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깨달은 것 같았다. 젊은 놈아, 이제 정신 차렸나? 덕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다. 가족을 위협한 자에 대한 특전사의 분노였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남자가 간신히 중얼거렸다. 이제 와서 사과해봤자 소용없어. 너는 이미 선을 넘었다. 덕수는 남자를 완전히 제압한 상태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한 손으로는 남자를 고정시키고 다른 손으로는 능숙하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110이죠? 스토킹범 신고합니다. 마포구 상수동 골목 안수진 헤어 미용실입니다. 덕수의 목소리는 다시 평온해졌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남자를 확실하게 제압하고 있었다. 남자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다. 덕수의 압도적인 제압력에 완전히 기가 죽어 있었다. 네, 미용실에 침입해서 위협했습니다. 가위도 들고 있었어요. 네, 지금 제 앞에서 붙잡고 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덕수는 수진을 바라보았다. 수진아, 괜찮나? 네, 네, 괜찮아요. 아버님, 정말 고마워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다. 이제 안전해. 경찰이 곧 올 거야. 경찰이 도착하기까지는 8분이 걸렸다. 그동안 덕수는 남자를 완전히 제압한 채로 기다렸다. 수지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지만 시아버지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안전함을 느꼈다. 미용실 문이 열리며 2명의 경찰관이 들어왔다. 젊은 경찰관과 40대 중반의 베테랑 경찰관이었다. 신고받고 출동했습니다. 여기 스토킹범입니다. 미용실에 침입해서 며느리를 위협했어요. 덕수가 남자를 경찰관들에게 넘겨주었다. 남자는 완전히 기가 죽어서 저항하지 않았다. 잠깐만요. 이 사람이 제압하신 거예요? 젊은 경찰관이 덕수를 바라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네, 그렇습니다. 아저씨,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이렇게 빠르고 깔끔하게 제압하셨어요? 옛날에 좀 배웠습니다. 덕수는 간단히 대답했다. 굳이 특전사 출신이라는 것을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었다. 베테랑 경찰관이 남자의 상태를 확인하며 말했다. 제압 기술이 정말 전문적이네요. 다치지도 않게 완벽하게 무력화시키셨어요. 혹시 무술을 하셨나요? 경찰 교육에서 배우는 것과 비슷한데요. 젊은 경찰관이 관심을 보였다. 군대에서 좀 배웠어요. 오래된 일이지만
아, 그렇구나. 그런데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올해 70입니다. 경찰관들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70세의 나이에 이런 제압력을 보여준다는 것이 믿기 어려웠다. 70이시라고요? 정말 믿기지 않네요. 대단하십니다. 베테랑 경찰관이 감탄하며 말했다. 혹시 특수부대 출신이세요? 특전사 했었어요. 40년 전 일이지만. 아, 그렇구나. 그래서 기술이 이렇게 정교하신 거네요. 경찰관들이 남자를 수갑으로 채우며 연행 준비를 했다. 이 사람 완전히 스토킹 범죄네요. 피해자분께 진술서 작성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런데 정말 운이 좋으셨어요. 시아버님이 계셔서 큰일 안 났네요. 젊은 경찰관이 말했다. 맞아요. 혼자였다면 정말 위험했을 상황이에요. 베테랑 경찰관도 고개를 끄덕였다. 이 범인 아마 기소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스토킹의 흉기 소지, 협박까지 여러 혐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주세요.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텐데. 덕수가 말했다. 네, 걱정 마세요. 확실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경찰이 남자를 연행해 가는 동안 수지는 계속 떨고 있었다. 덕수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아버님, 정말 고마워요. 아버님이 없었다면.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만약 덕수가 없었다면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하기도 싫었다. 뭘, 당연한 거지. 우리가 가족이잖아. 그런데 아버님은 어떻게 그런 기술을?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70세 할아버지가 보여준 움직임은 상상을 초월했다. 덕수는 잠시 망설였다. 자신의 과거에 대해 가족들에게 자세히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 특전사 시절의 이야기는 너무 무겁고 어두운 것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젊을 때 특전사 했었다. 40년 전 일이야. 특전사요? 수진의 눈이 커졌다. 그동안 조용하고 온화하기만 했던 시아버지의 새로운 면을 발견한 것이다. 그때 배운 것들이 몸에 남아있나 보다. 이제는 다 옛날 이야기지만 아버님이 특전사셨다니 정말 몰랐어요.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거든. 그런데 오늘은 어쩔 수 없었지. 그때 미용실 문이 열리며 작은 종소리가 울렸다. 7살 민하늘이가 학교 가방을 메고 뛰어들어왔다. 방과 후 수업이 일찍 끝나서 혼자 미용실로 온 것이다. 할아버지, 엄마, 하늘아. 수진이 놀라며 달려가 아이를 안았다. 만약 하늘이가 조금만 일찍 왔다면 이 무서운 상황을 목격했을 것이다. 엄마, 왜 울어? 하늘이가 수진의 젖은 눈을 보며 물었다. 아니야, 할아버지가 엄마를 도와주셔서 기뻐서 그래. 수진은 아이가 무서워하지 않도록 최대한 밝게 말했다. 할아버지가 뭘 도와줬어? 나쁜 사람을 쫓아내 주셨어. 와, 할아버지 짱. 하늘이가 덕수에게 달려가 안겼다. 덕수는 손녀를 안으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할아버지가 우리 하늘이랑 엄마를 지켜줄 거야. 정말? 그럼 할아버지가 언제까지나 지켜줄게. 수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다. 오늘의 사건으로 시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는 단순한 70세 노인이 아니라 여전히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강한 사람이었다. 아버님, 정말로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그런 말하지 마라. 가족인데 당연한 거지. 덕수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그날 저녁 덕수는 아들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호야, 나야. 아버지, 안녕하세요. 갑자기 웬 전화세요? 오늘 미용실에서 일이 좀 있었어.
덕수는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다. 준호는 전화 너머에서 놀라며 걱정하는 목소리를 냈다. 아버지, 다치신 곳은 없으세요? 나야 괜찮지. 그런데 수진이가 많이 놀란 것 같아. 제가 빨리 들어가겠습니다. 출장 일정을 당기겠어요. 그래, 빨리 와라. 가족이 함께 있어야 안심이 되거든. 전화를 끊은 후 덕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오늘의 일이 끝났지만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마다 자신이 가족을 지켜낼 수 있을지 걱정되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나이가 들어서도 가족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사건으로부터 한 달이 지났다. 덕수는 약속대로 거의 매일 미용실에 들렀다. 처음에는 수진이 부담스러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존재가 얼마나 든든하고 소중한지 깨닫게 되었다. 단순히 보호자의 역할을 넘어서 진정한 가족으로서의 유대감이 형성되었다. 미용실의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다. 덕수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상한 손님들이 접근하기 어려워졌고 기존 고객들은 오히려 더 편안해했다. 특히 나이가 많은 여성 고객들은 덕수와 이야기하는 것을 즐거워했다. 그의 온화한 성품과 풍부한 인생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다. 오후 3시, 평소와 같은 시간에 덕수가 미용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문에 달린 종이 경쾌하게 울리며 그의 도착을 알렸다. 아버님, 오늘도 오셨네요. 수진이 50대 여성 고객의 파마를 하며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자연스러운 친밀감이 묻어 있었다. 한 달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안정된 모습이었다. 그럼 우리 하늘이 데리러 와야지. 덕수는 여전히 그 오래된 가죽 소파에 앉으며 신문을 펼쳤다.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익숙하게 들렸다. 하지만 이제는 신문을 읽으면서도 항상 주변을 살피고 있었다. 한 번 위험을 경험한 후 그의 경계심은 더욱 강해졌다. 요즘 읽을 거리가 많아서 말이야. 세상 돌아가는 게 참 빠르더라고. 어머, 수진 씨 시아버님이세요? 정말 든든하시겠어요. 새로운 고객이 거울을 통해 덕수를 보며 말했다. 그녀는 최근에 이사 온 40대 주부였다. 네, 정말 든든해요. 아버님이 계셔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어요. 수진의 대답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한 달 전 사건 이후 시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더욱 깊어졌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시아버님이 어디 있어요. 복 받으실 거예요. 드라이어가 따뜻한 바람을 내뿜으며 평화롭게 돌아갔다. 그 소리는 이제 수진에게 일상의 안정감을 주는 친숙한 소음이 되었다. 그런데 수진 씨,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면서요? 새로운 고객이 궁금해하며 물었다. 동네에서는 이미 그 사건이 소문이 나 있었다. 네. 조금 무서운 일이 있었는데 아버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수지는 자세한 내용은 말하지 않았지만 시아버지에 대한 자랑스러운 마음은 숨기지 않았다. 아, 그래서 요즘 더 자주 오시는구나. 정말 든든하시겠어요. 네, 정말 그래요. 덕수는 신문을 읽으며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 며느리가 자신을 자랑스러워한다는 것이 마음을 뿌듯하게 만들었다. 오후 4시가 되자 하늘이가 미용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문에 달린 종이 또다시 경쾌하게 울렸다. 할아버지, 엄마, 우리 하늘이 왔네. 오늘 학교는 어땠어? 덕수가 신문을 접으며 손녀를 맞았다. 할아버지, 저 오늘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1등 했어요. 하늘이가 상장을 흔들며 자랑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가득했다. 그래, 우리 하늘이가 제일 똑똑하지. 할아버지한테 그림 보여줄래? 덕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손녀와 함께하는 이런 순간들이 그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했다. 와, 정말 잘 그렸네. 할아버지가 액자에 넣어서 집에 걸어 놓을까? 정말요? 좋아요. 하늘이가 기뻐하며 뛰어올랐다. 수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한 달 전에 무서운 사건이 있었지만 그 덕분에 가족 간의 유대가 더욱 깊어진 것 같았다. 특히 시아버지와 하늘이의 관계가 더욱 각별해졌다. 아버님, 준호가 내일 출장에서 돌아온다고 했어요. 그래, 오랜만이네. 한 달 넘게 나갔었나? 덕수는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했다. 사건 이후 준호는 출장 일정을 조정해서 집에 있는 시간을 늘리기로 했다. 아버님 이야기 해드려야겠어요. 아버님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뭘, 가족인데 당연한 거지. 덕수는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뿌듯했다. 저녁 시간이 되어 미용실을 정리할 시간이었다. 수지는 도구들을 소독하고 정리하기 시작했고 덕수는 하늘이와 함께 의자들을 정리했다. 의자가 움직이는 소리, 도구들이 부딪히는 소리들이 하루 마무리의 리듬을 만들어냈다. 아버님, 정말 고마워요. 아버님 덕분에 안심하고 일할 수 있어요. 나도 여기 오는 게 좋아. 혼자 집에 있는 것보다 훨씬 재미있어. 덕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실제로 그에게도 이런 일상이 소중했다. 70세가 되어서도 가족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다. 그런데 아버님, 오늘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병원에서? 네, 그때 그 사람 정신감정을 했는데 정신분열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치료를 받으면서 감옥에 있을 거래요. 그렇구나. 그럼 다행이지. 덕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 남자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다면 적어도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아버님이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앞으로는 더 조심하자. 미용실 문을 잠그고 나서자 하늘이가 덕수의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 내일도 올 거죠? 당연하지. 할아버지가 언제까지나 하늘이와 엄마를 지켜줄 거야. 할아버지는 정말 강해요. 나쁜 사람도 혼내주고. 하늘이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할아버지가 강한 게 아니야. 하늘이와 엄마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강한 거지. 세 사람은 따뜻한 저녁 햇살을 받으며 집으로 향했다. 그들의 발걸음 소리가 조용한 골목에 울렸고 멀리서 들려오는 일상의 소음들이 평화로운 하루의 끝을 알렸다. 그날 밤 덕수는 오랜만에 옛날 사진첩을 꺼내 보았다. 젊은 시절 특전사 복무 시절의 사진들이었다. 사진을 넘기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다. 그때는 나라를 지켰는데 이제는 가족을 지키는구나. 덕수가 혼잣말을 했다. 4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지키고자 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여보, 뭘 보고 있어? 아내가 옆에서 물었다. 옛날 생각 좀 하고 있었어. 오늘 수진이가 또 고마워하더라고. 당신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지. 정말 다행이야. 나이 들어서도 쓸모가 있나 보네. 무슨 소리야? 당신은 우리 가족의 든든한 기둥이야. 아내의 말에 덕수는 미소를 지었다. 다음 날 아침, 덕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가벼운 운동을 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어제 실감했기 때문이다. 70세의 몸이지만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욱 건강해야 했다. 운동하는 그의 숨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퍼져나갔다.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그리고 간단한 스트레칭까지. 특전사 시절의 기본 체력 훈련을 다시 시작한 것이다. 하나, 둘. 덕수는 운동을 하며 다짐했다. 언제까지나 가족을 지켜내겠다고. 미용실로 향하는 길에 덕수는
주변을 더욱 세심하게 살폈다. 그의 발걸음은 여전히 묵직하고 확신에 차 있었다. 혹시 수상한 사람이 있는지, 수진에게 위험이 될 만한 요소는 없는지 확인했다. 미용실에 도착하자 이미 수진이 와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아버님, 좋은 아침이에요. 수진이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한 달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평온함과 안정감이 깃들어 있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다. 덕수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만의 자리에 앉았다. 소파에서 나는 익숙한 소리, 손에는 오늘도 어김없이 신문이 들려 있었다. 아버님, 준호가 오늘 저녁에 들어와요. 그래, 오랜만에 가족이 다 모이겠네. 네, 저녁 같이 드실까요? 그러지 뭐. 오랜만에 가족 식사를 해야지. 미용실 문이 열리며 첫 번째 고객이 들어왔다. 문에 달린 종이 경쾌하게 울렸다. 어서 오세요. 수진의 밝은 인사소리가 미용실에 울렸다. 어머, 시아버님도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단골 고객인 60대 박사모가 덕수에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예뻐지러 오셨네요. 덕수가 웃으며 대답했다. 미용실 안에는 다시 평화로운 일상이 흘러갔다. 고객들의 웃음소리, 드라이어가 돌아가는 소리, 그리고 가족들의 따뜻한 대화가 어우러져 아름다운 하루를 만들어갔다. 하지만 이제 그 평화 속에는 든든한 수호자가 있었다. 70세 전직 특전사 할아버지 민덕수가. 그는 언제까지나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켜낼 것이었다. 벽시계의 초침이 규칙적으로 움직이며 새로운 일상의 시간을 재고 있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그리고 안전한 일상을. 오후가 되자 하늘이가 학교에서 돌아왔다. 할아버지, 아빠가 오늘 들어온대요. 그래, 우리 하늘이. 오늘은 정말 좋은 날이네. 덕수는 손녀를 안으며 미소 지었다. 가족이 모두 모이는 저녁이 기대되었다. 그날 저녁 준호가 출장에서 돌아왔다. 한 달 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에 덕수는 반가움을 감추지 못했다. 아버지,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준호가 덕수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뭔 고생이야. 가족인데. 수진이한테 다 들었어요.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중요한 건 앞으로지. 가족들이 함께 모인 저녁 식탁은 따뜻했다. 한 달 전에 위험한 순간이 있었지만 그 덕분에 가족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었다. 아버지, 앞으로는 제가 더 자주 집에 있을 수 있도록 하겠어요. 그래, 가족이 함께 있는 게 최고야. 덕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가족들을 바라보았다. 비록 나이는 들었지만 아직도 가족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밤 덕수는 깊은 잠에 들었다. 가족을 지켜냈다는 뿌듯함과 함께 내일도 그는 미용실에 갈 것이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할 것이다. 70세 특전사 할아버지의 새로운 임무는 계속되고 있었다.